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6일 연속 올라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8일 기준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4.85 오른 1,450.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이후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약 1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인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아도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것, 수급의 기본 방향이 달러 강세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금 리차 대외 불확실성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량 증가가 원화 유동성을 키워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만듭니다.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 수입 결제, 해외 투자, 달러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달러 수요가 재차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환해지와 외화상환 수요까지 겹치면 개입은 일시적 기대가 강화돼 개입 효과가 희석돼 당국의 개입은 외환 보유액을 감소시키고 정책 여력의 한계만 드러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11월 외환 보유액은 26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 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1,480원 선을 넘었던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 조치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외환 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1월 4,307억 달러에 비해 26억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 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기도 합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당국의 환율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당국은 당시 고강도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활용한 환해지도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 환율 방어 여력이 약화돼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지고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화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입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위기시 달러 유동성 공급 한계로 경제 금융 전반의 충격 흡수 능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가 지속되면 시장은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오르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수입품 가격 상승이 가계 물가를 압박해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을 동시에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4,046억 달러로 약 5년 만에 최저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늘다가 7개월 만에 감소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건 환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외환시장 매도 개입을 비롯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이 있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달러를 구할 수 있어 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입한 만큼 외환 보유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일각에선 환율 관리를 명목으로 외환 보유액을 많이 쓰면 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향후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은 22.2%로 일본 30.6%, 70%가 넘는 대만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가 휴지 조각된다는 얘기는 유튜버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외환시장의 위기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수치까지 나옴에 따라 외환시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분기에만 17억 4,500만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거래액 마이너스는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다는 의미인데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환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매도할 경우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 비상시에 사용할 실탄이 감소하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는 외부 충격이나 금융위기 때 국가 신뢰를 유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대비 자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 왜곡도 문제입니다. 당국의 개입이 반복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환율 조정 대신 당국 개입 중심
중심의 움직임이 반복되면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환율이 재차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잠재적 금융시장 왜곡도 위험 요인입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개입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위험 관리 전략과 해지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환당국이 시장 심리를 변화시키려 할 때 투자자들은 개입이 종료된 이후에 반작용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말 종가 수준은 단순한 시장 지표를 넘어 기업 재무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12월 30일 정규장거래 가중평균 환율이 다음날 기준환율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은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 신용평가와 자금 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 달러 표시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커져 BIS 비율이 급락하는 문제도 있어 은행의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도 연말 환율 종가 관리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 종가를 가능한 낮게 마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장부상 문제를 단기간에는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당장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이 소진된다면 다시 환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이미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으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금 조달 시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확보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 효과를 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운용 방식엔 중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독립적 장기 투자기관으로 설계됐으며 정부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운용의 자율성과 장기 수익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 환율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연금기금의 장기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환시장 개입이 반복될 경우 시장 왜곡과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외환당국은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춰 기업과 금융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과 논란 역시 적잖은 상황입니다. 향후 환율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이 금융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통화량 통계를 개편한 결과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의 통화에 포함되던 수익증권을 통계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보여 논란입니다. 한은은 30일 M2에서 497조 원 규모의 주식 형채권형 펀드와 ETF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M2 잔액은 올해 10월 4,056조 8천억 원으로 종전 기준 잔액보다 9.2% 줄었습니다. 통화성 증권 등은 추가됐지만 수익증권 제외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M2 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로 종전 기준에 따른 8.7%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한은은 통계 개편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은 한은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입니다. 특히 통계 기준 변경으로 통화량 증가가 축소돼 보이면서 환율 자산 가격 불안의 원인 진단이 왜곡되고 정책 책임 회피 논란과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수치와의 연속성이 훼손돼 통화정책 효과 비교가 어려워지고 투자자와 국민이 경제 상황을 오판할 위험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준 통계를 병행 공개하고 변경 사유와 정책 영향 분석을 투명하게 설명해 시장의 신뢰와 비교 가능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환율이 1,480원대로 폭등하며 연중 최고점에 근접했으나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이어 각종 수급 대책을 발표하며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26일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1,42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급락으로 30일 결정되는 올해 연말 환율 종가는 지난해 1,472.5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강도 높게 개입한 것은 장부 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상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환율이 치솟을 경우 기업이 빌린 달러 부채도 함께 증가해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연평균 환율은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6일까지 집계된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1.9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1394.9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차, 확장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환율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시장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급 문제 해결로만 보환율 기조를 꺾을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23일 국민연금이 환율 상황에 따라 해외 자산을 수시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환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환율이 일정한 구간까지 올라가면 해외 자산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원화로 바꿔 환율을 낮추는 형태로 환해지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해지 전략이 시장에 노출돼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환율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전략적 환해지, 모호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략적 환해지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 환해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환율 흐름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면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는 것이 노출되어 있어 환해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유동성 축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써도 되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오전 9시 6분께 1482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와 장중고가 모두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환율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를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환율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당초 외환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중에 과도하게 많이 풀린 유동성과 한미금리 격차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본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과 수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635개사 대상 환변동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30.9%는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피해 발생 응답률은 40.7%까지 상승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 13.9%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좋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기업 55.0%는 환율 상승으로 증가한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가 부담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율 안정화 대책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마케팅 조절을 주문해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 대상으로 일정 수준으로 외화를 보유해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들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도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은행이 선물환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시중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가정해 달러 자금 대응 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외화 자금 잉여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달러를 필요한 것보다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과거 외국한 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국한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 대출도 가능토록 허용하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아 정부의 예측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연장을 비롯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첫 번째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은 16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02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17일에도 2,5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는 사실상 원화를 팔고 달러, 엔화 등 주요국 통화로 환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원화 약세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입업체의 달러 실수요 증가 역시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계약을 실제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달러 현물 매수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여전해 정부의 바람대로 원화 추락 현상이 멈출지는 미지수입니다. 16일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환해지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는데, 현재 외환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81.4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8분께 1482.3원까지 급등했는데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각각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데 환율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건 원화를 팔고 달러, 엔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를 사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외환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가동하지 않다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15일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재개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외환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불안 속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당국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해지 기간 연장과 목표 초과 수익률 설정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 스와프 규모는 650억 달러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10% 전략적 환해지 기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했습니다. 기금위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를 적극 활용하면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약 5천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통화 스와프 금액이 전체 자산의 10%를 상회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과 채권 등으로 묶여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은 통화 스와프 금액 조달을 위해 우량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매년 미국으로의 대미 투자로 약 200달러의 달러 유출을 감안한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약 8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조 1천억 원 증가한 54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0월까지 총 지출은 58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약 55조 6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조 5천억 원 커진 겁니다. 국가 채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 채무는 1275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6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악화하는 가운데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금융 상품을 합친 광의통화인 M2 증가율은 올해 들어 미국은 평균 4%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6.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43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로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환율 폭등을 두고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지나치게 시장에 많이 풀려 원화 가치 하락을 가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